안녕하세요. 네모 채널의 네모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타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,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뭐, 저도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, 사실 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했는데, 뭐 다 횡설수설하고, 잘 들으시기 편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도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지난번 타일도 그렇고 뭐 현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영상으로 담을 건데, 지금은 일단 일 초보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로만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, 제가 이제 그런 기회가 됐을 때는 영상으로 찍어서 꼭 남겨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배인데요. 도배, 목수, 설비, 뭐,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, 그 중에서 강도, 그러니까 노동 강도로는 가장 그나마 좀 약한 편이죠. 그렇다고 쉽다는 건 아닙니다. 모든 그 현장 일들은 쉬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어렵고요. 다 기술을 요하고 다 힘듭니다. 물론 뭐 육체적인 게 만약에 제가 너무 체력이 안 된다 싶으면 뭐 그것조차도 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도배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, 사실.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했고, 도배는 보조, 네, 보조지만 이제 준기 정도 될 수 있는 준기공이라고 하는데, 준기보다는 좀 딸리죠. 그러나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배는 올라갔었습니다. 근데 도배를 그만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거는 뭐 차차 말씀드리고, 도배는 뭐 지금까지 뭐 다 말씀드린 거는 본인들이 오야지를 하면서 이제 업체들,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아니면 전에 말씀드렸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 가게, 아니면 아는 지인들,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업체들 통해서 인맥으로 이제 전화가 오면 일을 받아서 이제 보조랑 같이 가고, 이제 날일이라고 하죠. 그냥 날품팔이 같이 매일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이 스케줄로 쫙 잡히면 그 일을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.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이제 일반 가정집 주택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, 신축은 좀 많이 틀려요.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뭐 타일 같은 경우에 칸뛰기,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도배 말씀드리는 도배 같은 경우는 동뛰기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은 들어가게 되면 좀 시스템도 틀리고 좀 분야도 좀 틀립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타일은 이제 벽만 붙이시는 분, 아니면 바닥만 하시는 분,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, 그리고 그 한 세대당 얼마씩 주기로 하고, 이렇게 뭐 그런 걸 이제 돈 내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 세대당 얼마씩 내는, 얼마씩 받고, 그걸 이제 그렇게 하루에 몇 개의 세대씩 본인들이 이제 책임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도배도 뭐 비슷하죠. 벽보고 붙이는 거는 타일하고 비슷한 점이,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. 뭐 대신에 이제 바뀌는 거는 타일이 아니고 이제 벽지가 되겠고, 그 외에 이제 접착제로는 이제 타일용 본드나 뭐 시멘트 뭐 이런 것이 아닌 풀이 되겠죠. 풀 말고도 쓰는 게 있습니다. 또 풀 말고도 이제 그 벽지에 쓸 수 있는 뭐 본드라든지,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곰팡이나 아니면 뭐 쇠 이런 거에는 풀이 잘 안 붙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쓰이는 게 뭐 포리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배를 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세면 벽에 바로 도배는 안 되거든요. 아시죠? 그풀 묻어봐야 그게 풀이 붙어 있질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 벽에도 만약에 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부직포 시공을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배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맨 끝부분이죠. 이제 집에 이제 도배해 놓은 걸 한번 천장이나 벽을 확인해 보시면, 이제 문틀이라든지 이제 이런데 뭐 문 그 맨 밑에 이제 걸레바지 같은 경우 위에 도배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, 그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
사실은 필름이 붙어 있고 이러면 사실 도배지가 잘 안 붙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실리콘 처리를 한다든지, 실리콘을 그쪽에다 다 쓰거든요. 그 코너 부분에. 왜냐면 벽지가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. 그래서 이제 실리콘도 바르고, 이제 예를 들어 벽이 너무 이렇게 그 접착력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본드, 지물용 본드가 있습니다. 지물용 본드를 그 약간 묽게 타서 그거를 먼저 전 처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벽지를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. 일단 그 시공하는 순서는 그렇긴 한데, 초보들이 가면 뭘 하느냐. 일단 첫째 벽지를 날라야겠죠. 벽지를 날르고, 벽지를 요즘엔 다 기계로 뽑습니다.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기계로 뽑는데, 기계랑 연장 뭐 그런 벽지 이런 것들 다 올리겠죠. 다 이제 올려놓고 준비를 합니다. 풀판이라고 있어요. 풀판은 이제 실크 벽지로만 하는데, 그 풀판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풀판용으로 그게 따로 파는 게 아니고 지물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벽지를 주문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받아요. 이제 그 제조사에서 그런 거 같이 주겠죠. 그럼 그거를 바닥에다가 쫙 펴놓고, 왜냐하면 이제 풀이라든지 본드 이런 게 실리콘이라든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고, 가게 되면 그 풀판을 펼치고 위에다가 이제 기계를 놓고 그 기계에서 벽지들을 출력을 하게 되죠. 사이즈별로 다 재서 그 벽지들을 출력을 하면 그 벽지들을 비닐에 묶어서 마르지 않게 그거를 다 놓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묻기 위해서도 그 보양을 하는 거죠. 바닥에 보양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, 그리고 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,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그 벽지를 가면 그냥 그 위에다 벽지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, 기존에 붙어있던 벽지들을 다 뜯어내게 됩니다. 특히 실크 같은 경우에는 100% 뜯어야죠. 실크는 위에가 그 합성수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내지 않고 풀이나 뭐 본드 이런 걸로 시공이 안 돼요. 다 떨어집니다, 나중에. 그렇기 때문에 실크 벽지는 무조건 다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뜯어놓은 쓰레기들을 그쪽에다 위에다 모아서 한꺼번에 말아서 갖다 버리는 거죠. 일단 그런 용도로 풀판을 뭐 방마다 뭐 여건이 안 되면 이제 벽지를 좀 크게 뜯어놓은 것들 갖다 이제 펼쳐놓기도 하는데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대충 시공 순서는 그렇게 해놓고,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세팅을 하게 되겠죠. 기계를 이제 벽지 뜯지 않는 쪽, 좀 나중에 시공할 거,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하려는 위치 말고 좀 약간 나중에 시공해도 되는 그런 부위에다, 그런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기계 세팅을 하게 됩니다. 기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, 바로 이제 풀을 타야겠죠. 이제 풀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 풀은 펌프를 통해서 그 도배 기계 안쪽으로 그 풀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럼 그 풀 기계가 그 풀을 자동으로 이제 올리면서 그 벽지가 그 안에 지나가면서 풀을 묻혀주는 거죠. 그럼 이제 그거를 잘 접어서 이제 원하는 규격대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한쪽에다가 놨다가, 이제 그게 조금 뭐라 숙성이 돼야 되거든요. 바로는 잘 안 붙습니다. 이제 이게 풀을 좀 먹어야 이게 붙어도 잘 안 떨어지고 오래 가는 그런 게 있어서,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, 어쨌든 기계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풀을 개야 되죠. 풀도 좀 개는 방법이 좀 사람들마다 틀리고, 또 그 오야지들마다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농도의 차이인데, 그 농도의 차이는 본인 오야지한테 맞추시면 됩니다. 본인 오야지한테 맞추시면 거의 뭐 다른 데도 크게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, 다소 좀 묽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좀 진하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좀 묽게 타는 거는 이제 합지 종류, 합지는 이제 소폭, 장폭이 있고,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크가 있겠죠. 뭐 수입 벽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저는 뭐 수입 벽지 같은 건 아직 만져보진 않았고요. 그리고 뭐 방염 처리되어 있는 벽지 같은 경우, 그런 경우 방염 실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만져봤습니다. 시공도 해보고요.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. 이제 그렇게
사실 이제 그 풀의 농도는 이제 합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묽게, 그리고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하게 농도를 맞춥니다. 그러니까 진하게는 아마 캐러멜 녹였을 때, 약간 이제 초콜릿 녹였을 때 이렇게 좀 걸쭉하게 되는 정도. 그리고 합지 풀을 만들 때는 약간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묽게,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해서 기계마다 조금 상황이 틀리고요. 기계 옆에도 풀을 많이 올리느냐 풀을 적게 올리느냐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. 기계에도 당연히 뭐 몇 미터 몇 미터씩 이렇게 뺄 건지, 아니면은 그 무늬가 있는 벽지는 무늬를 어떻게 맞출지,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기계를 다뤄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로는 초보가 가면 할 일은 없어요. 사실 가면 이제 뭐 벽지 뜯은 거 청소하고 뭐 다 뭐 그런 뒤치다거리를 해주고, 뭐 벽지 이제 뽑아다 놓고, 뭐 벽지 뽑은 거 이제 저쪽으로 옮겨놓고, 사실은 이제 기계도 만질 줄 모르면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. 왜냐하면 이제 풀도 탈 줄 모르고 농도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깝깝합니다. 이제 그걸 배워야 되겠죠. 가능한 한 풀기계를 만질 줄 아셔야 됩니다. 풀기계를 빨리 마스터해야 그래도 뭔가 제가 한 부분을 차지해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풀기계를 빨리 하시면 아마 인건비도 조금 더 올라가실 겁니다. 풀기계를 마스터하시고, 풀기계 마스터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, 풀기계를 마스터를 해도 풀기계에서 뽑아내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. 이제 오전에 예를 들어 가가지고 세팅하고 뭐 벽지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별로 이제 다 재주면은 아마 처음엔 재주실 겁니다. 나중엔 본인이 이제 벽지, 천장 벽지, 벽 벽지 이렇게 다 나누고, 방별로 또 색깔이 틀릴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벽지가 생산된 연원율이 다 틀려요. 그러면 그 100%입니다. 이건 그러니까 생산된 연원율이 틀리면 시공하고 난 다음에 색깔이 틀려요. 같은 색깔 같은 롯더라도 날짜가 틀리면 정확히 다 틀립니다. 그래서 그 색깔은 멀리서 봐거나 가까이서 봐도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벽지 뜯기 전에 같은 날짜에 그 같은 제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좀 복잡하죠.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빼고, 이제 기계를 돌리고, 이제 그 기계 청소까지. 사실은 오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밥 먹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.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게 처음에는 빨리 못하고 좀 느려요.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을 최고 높은 그 수준으로 올려놓고 빨리빨리 뽑을 수 있는데, 처음엔 저도 막 잘 안 뽑아지고, 뽑다 보면 막 찢어지고, 또 이렇게 그 사이즈별로 이렇게 뽑아서 딱 빼놓고 이제 칼로다가 이렇게 자르다 보면 벽지가 칼로 잘리는 게 아니고 벽지가 뜯어지거든요. 아예. 찢어진다고 봐야죠.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. 처음에는 특히 칼질이 굉장히 어려워요. 생각보다 카타칼로 뭐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지만, 그 풀을 먹은 벽지를 자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. 물론 뭐 익숙해지거나 하면 그 자르는 방법도 이제 뭐 있긴 한데, 그거는 나중에 뭐 따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쓰지 않는 연장들이라든지, 마찬가지로 그 풀을 갤 때도, 지난번 이제 타일 갤 때 믹서 큰 걸 얘기했는데, 이제 풀을 갤 때는 그렇게 큰 믹서는 필요가 없어요. 사실 풀 같은 경우에는 물 넣고 좀 하면 금방 부드러워지기 때문에. 이제 현장용 풀이라고 되게 좀 큰 게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놓고 이제 거의 뭐 반 통씩, 그러니까 한 통에 그 본드통, 그 타일용 본드통을 많이 써요. 사실 현장 가면 그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유용하고.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장도 넣고 다니는 사람도 계시고, 그거를 이제 또 풀 갤 때 풀통으로도 쓰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, 거기에 이제 반씩 넣고, 저 같은 경우는 합지 쓸 때는 반씩 넣고 물 타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썼어요. 물론 뭐 실크할 때는 좀 비율이 다르니까 좀 더 들어가겠죠. 그렇게
준비를 해 놓으면 아마 그쯤이면 벌써 이제 벽지 붙일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. 기존에 붙어 있던 벽지 다 떼어내고 그 위에 붙어 있는 등 다 떼어내고, 등을 다 떼어야 천장 벽지를 붙이기 때문에 등 붙어 있는 상태로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벽지가 이쁘게 붙지도 않고,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사실은 한 11시쯤, 뭐 10시 반, 그 정도면 끝나게 돼요. 사실은 이제 11시쯤이면은, 어느 정도 다 뽑아놓고, 이제 일할 준비를 해야죠. 근데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사실 좀 이제 기술자분들이 좀 짜증을 냅니다. 그리고 좀 속도가 느리다, 이제 보는 게 답답하다 그러면 기술자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본인들이 뽑아가요. 어느 정도씩 해놓고, 왜냐하면 이제 놀면 안 되니까 자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을 자기네들이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고, 이제 저는 그 남은 걸 이제 좀 뽑으면 되겠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. 어차피 그게 자꾸 손에 익어야 되고, 모든 노가다들은 다 그렇죠. 기술이라는 게 반복 숙달입니다. 반복 숙달. 숙련공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 숙달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, 그 일이 손에 붙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속도도 늘어나고 정확성도 있고,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감이 이제 좀 깔끔하게 나오겠죠. 아무리 느리게 해도 깔끔하게 초보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. 빨리 하는데도 초보들보다 훨씬 깔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노하우면서 기술이겠죠.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이제 저희가 기술을 이제 전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, 임금 문제가 사실은 이제 되게 좀 이슈죠. 뭘 하든. 근데 이제 도배 같은 경우가 좀 임금이 좀 싼 편이에요, 사실은. 지난번 타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만큼 돈도 그만큼 비례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타일이 그렇게 비싼 만큼 몸이 정말 힘들고, 대신에 조금 뭐랄까, 이건 뭐 도배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, 노동의 강도가 그거보다는 제가 체험해 봤을 때 훨씬 덜하기 때문에, 뭐 아마 뭐 모든, 저는 그 이 현장직 기술자분들의 임금이 다 상승되기를 아주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D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임금이 높고, 그런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도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싼 편이에요. 사실 처음에 대충 봤을 때 한 10만원 정도? 글쎄 못 받을 수도 있고요. 뭐 10만원 정도, 기계를 어느 정도 돌렸을 때 얘기입니다. 기계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면 사실 돈 많이 받고 도배 일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기 힘들어요. 투잡을 하느냐, 그것도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도배할 때 뭐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. 맨날 새벽에 나갔다가 뭐 오후에 오고 그러니까. 도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날 쉬지는 않아요. 왜냐면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거나 뭐 시끄럽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, 도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일이 많고 평일날 좀 쉬는 편입니다. 초보 입장에서 보면 도배 같은 경우가 좀 남자로서는 좀 할만하다, 40대가 좀 도전해 보기에는 괜찮다. 그러나 몸놀림이 빨라야 되고, 눈치가 좀 빨라야 되고, 모든 일은 다 똑같습니다. 물량이 얼마나 본인이 그 물량을 쳐주느냐. 예를 들어 기계만 보고 맨날 그럴 것이냐, 아니면은 방 하나로 들어가서 방 하나를, 기계를 무조건 뭐 물론 본인이 기계로 그날 할 물량을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방 하나를 쳐주면 벌써 물량이 방 하나가 없어지죠. 방 3개 정도 이렇게 봤을 때. 뭐 어쨌든 초보로 봤을 때는 도배는 좀 접근하기 쉽지만 아무나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진 않더라고요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지인입니다. 지인 없이는 노가다 정말 힘듭니다. 저도 아는 형님이야 그 형님이라서 좀 제가 좀 같이 오래 했었던 건데,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데나 가서 도배를 한다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렇게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잘 참아주지도 않고, 예, 뭐 나쁘게 말하면 이용만 하다가, 모든 노가다가 다 그럴 수 있죠.
이용만 하다가, 뭐 물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용만 하다가 이렇게 뭐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. 어쨌든 도배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나마 도배는 좀 할만하다, 다른 거에 비해서.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,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말씀드리면서 뭐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빼먹은 것도 있고 뭐 횡설수설인데, 어쨌든 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하여튼 지금은 몇 가지 공정만 말씀드린 거고, 뭐 좀 더 복잡한 공정들도 있고, 사실 뭐 더 아시려면은 일을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런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거 저 기회 되면 꼭 올릴 거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설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, 설비는 제가 뭐 많이 경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네모TV의 네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